예, 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길이라는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그게 오늘 이제 발족을 했나 봐요. 창립이죠. 어떻게 보면 창립.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영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종민 등등 그 제가 전에 방송에서 언급했던 의원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이름은 올려두고 참여하지 않은 의원도 있습니다. 자, 홍영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선 의원에다가 원내대표 한번 해먹었죠. 원내대표 할 때 그때 자유한국당 김석태랑 단짝 친구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 포장마차에서 같이 술도 기울이는 그런 베스트 프렌드가 김성태 의원이었고, 홍영표는 그래서 뭐 맨날 협치안에 뭐네 하고 또 법사위원장을 김성태한테 넘겨주는 등 그런 일 때문에 법안 통과가 되게 더디었죠. 김종민 같은 경우는 얘도 다선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국회에서의 이력을 봤을 때는 이재명보다는 김종민이 더 국회의원으로서는 선배죠. 그리고 카카오 페이 출신의 그 국회의원 영입인재,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꽤나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유치원 3법, 박용진 같은 경우도 당대표에 도전했던 사람이죠. 또 대선 후보로도 도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 그 민주당의 길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각자 자기가 민주당에서 뭐 최고 의원도 지내고 당대표 선거도 나가보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보고, 또 원내대표 해먹고,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을 쥐락펴락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민주당의 길이라는 거를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복잡하고 자시고도 없고 그냥 너무나 뻔짜예요. 우리가 그 학생회장을 뽑을 때 회장 부회장 같이 출마하잖아요. 그리고 학생회장이 못된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어떤 조직이건, 뭐 협동조합이 됐건 회사가 됐건 기업이 됐건 하여튼 모든 인간이 있는 모든 그 조직은 짱이 있고, 그 짱이 되고 싶어 했던 패배한 낙선한 짱이 있습니다. 정당에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최고위원이 선출이 되고, 그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당 지도부가 구성이 돼요. 당 지도부에서는 여러 가지 당내 사안이라든가 당외 사안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결정이 나오고 방향이 정해지고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한때 좀 쥐고 흔들었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네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행동을 해서, 집단 행동을 통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방법도 있죠.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조직에는 목적이 있다. 사람들이 모일 때는 거기에는 무조건 목적이 있고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목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또 사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향이 솔직히 사법 리스크를 입에 담았던 사람들이고, 당대표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들이고, 최고의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자기네가 모여서, 자, 민주당의 길을 당 지도부에서 방향을 정하고 뭐 결정할 일이 있으면은 투표에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당대표도 아니고 최고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당의 길을 토론을 한다? 즉 당 지도부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반이재명 사조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강력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그 활동을 해봤거든요. 학생회장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학생의 규칙을
개정을 하는데 완전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용이 막 회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회칙을 바꾸려고 하길래 우연히 그 토론회에 참여했던 그 졸업하는 학생들, 저뿐만 아니라 그때 사법까지 2차 패스한 학생, 이 선배들, 졸업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이거는 그 민주적인 절차에 위반된다 하면서 이제 그게 와해가 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에서 매일 아침 오전에 최고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못 들어가니까 지들이 따로 사조직을 결성해가지고 민주당의 길을 자기네가 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은 뭐가 됩니까? 아니, 지도부에서 뭔가 결정이 나와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길이라고 딱 해놓고는 지들이 민주당의 실질적인 실세가 되겠다, 그 힘을 모아서 자기네가 이제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왜 합니까? 전당대회 통해서 당대표 왜 뽑아? 그러면 최고위원은 왜 뽑아? 그냥 그런 거 없이 매번 사안 때마다 만장일치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죠. 이게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통령 왜 뽑아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잖아요.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뭔가 국정 운영을 하는 거에 반대를 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이 지네끼리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막 국가의 정책을 뭐 토론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통보를 해버리고, 그러면은 대통령제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정당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당대회에서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최고위원이 선출된 이유는 당원들의 어떤 투표에 의해서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하고 사안을 결정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필요시에는 투표에 붙이는 그런 일을 하라고 뽑았는데,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 따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거거든요. 지네들이 뭔데 민주당의 길을 토론을 하고 왜 지네들이 왜 정해, 그거를 당 지도부도 아니면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그 민주당의 길 거기 참여를 잘한 거예요. 원래 당대표 빼고 지들끼리만 이제 새를 키워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고 했어요. 되게 야비한 새끼들이지. 제가 그래서 민주당의 길 그 만든 놈들은, 그 놈들이 바로 사법 리스크 여론을 펴는 놈들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당의 어떤 중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지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당 지도부 무력화시키고 당대표 인해 전술로 숫자로 밀어붙여서, 예를 들면은 만약 민주당 소속에 169명의 의원이 있다. 근데 민주당의 길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00명이 넘어갔네, 그 참여한 사람이. 그러면은 당 지도부가 힘쓰기 어렵습니다. 지도부가 뭔가 결정을 해도 100명 이상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의견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뭘 정해도 민주당의 길 총대 메고 있는 김종민, 그 다음에 오늘 마이크 잡은 그놈 조정훈인가 뭔가 하여튼, 조정훈 아니고 누가 하여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신뭔가? 신뭔데? 신의원, 그 다음에 홍영표, 이런 애들이, 박용진, 이런 애들이 우리 민주당의 길에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민주당 공천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선거라든가 아니면 여당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지도부에 통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수가 만약에 10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당대표가 식물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정당 내 이걸 바로 쿠데타라고 불러요. 쿠데타. 이게 바로 쿠데타예요. 이게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의 뜻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김정민이 그래서 천원당원 무시하자 그런 말이 왜 나온 게 왜냐 그 수가 많거든요. 저도 다시 입당을 한다면 1,000원 내고 할 거예요. 5,000원 안 해. 왜냐,
잘하면은 5만 원 낼 수 있지. 근데 수박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뭔가 돈 받고 싶으면, 지지받고 싶으면 속가내라. 계속 그 기생충 같은 그런 수박들 껴안고 걔네들한테 뭐 특혜 공천 주고 그러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지한 이유가 뭐야? 뭐 개혁하라고 지지하는 거지, 그냥 민주당 자체를 사랑해서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국민의 힘을 지지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뭐 3호제네, 뭐 4.0이네,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 그래, 이런 거는 은근한 쿠데타를 벌이는 거다. 당대표의 당권을 흔들고, 아마 그 배후에는 그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 아직 숨어 도망다니는 그분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흔들리고 막 그럴 때 쓱 나타나겠지. 또 미꾸라지 같은 그분,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인 그분. 근데 그분하고 함께했던 새끼도 민주당의 길에 오늘 딱 보니까 있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우리가 다행인 거는 현재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시작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애투쟁을 하면서 또 원내에서는 할 거 처리하고, 장애투쟁과 원내 일 처리와 그 다음에 당대표 같은 경우는 소환조사에 응하고, 그러니까 2트랙이 아니라 3트랙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그러니까 소환 통보를 받을 때마다 지지층은 결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얘네들은 진짜 똥멍청이에요. 진짜 내 살다 이런 똥멍청이는 처음 봐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만약에 윤석열이었으면 이상민 장관이 중요합니까? 자기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중요하지. 나 같으면 국민들한테 관련자 팍 자르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부패 공무원 딱 잡아내고 막 범죄 뭐 마약 같은 거 그냥 싹 싸가리 뿌리 뽑아버리고 이러면서 뭔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저런 부패 척결이구나. 근데 지금 부패 온상이 돼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되는 게 멍청해서 안 된다. 멍청해서 안 돼요. 정치 머리가 완전히 빵점이야. 얼마든지 지지율을 극단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날려먹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뭐 어쨌거나 이재명 당대표가 참 머리가 좋긴 해요. 그 민주주의의 민주당의 거기에 참여하는 거는 박영진 얼굴이 썩고 있더만 보니까. 얼마나, 왜냐면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오늘 발언을 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당대표의 또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길을 당대표가 언제든지 경청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니네들은 당대표한테 말을 해. 그러니까 따로 니네끼리 몰래 토론해가지고 숫자 모은 다음에 통보하지 말고, 니네들도 계속 내 연락선 안에 머물러라, 그 얘기를 한 거야. 되게 머리가 좋은 거지. 잘하는 거지. 아주 정말 잘하는 거고, 제가 쇼츠에도 많이 올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진짜로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헌법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2월 4일을 기점으로 제2의 민주화운동이 전개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충분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탱크 몰고 막 장갑차에다가 막 총칼 이거 해가지고 막 쿠데타 일어나지 않고 막 계엄령 안 떨어졌다고 해서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무너질 거 다 무너졌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 파괴되고 있죠. 파괴돼서 지금 막 기자들 수사 다 받고 있죠. 그러다 중고등학생까지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탄압하고 있죠.
그다음에 노동상권의 일환이 노조인데 그 노조에 대해서 공안 공포 정치하면서 빨갱이 몰이하면서 또 탄압하고 있죠.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인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이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막 그 보도하고 있는데 수사는 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진술도 없는데 이재명은 막 구속 못 시켜서 날리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무너졌죠. 그 다음에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탐사에서 보도한 청담 게이트가 사실이라면, 전 사실로 보고 있지만 사실이라면 이거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네하고 맞는 사람들을 판사에 자꾸 임명을 시켜서, 그래서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하면서 어때요? 그리고 김건희는 기초의원들 만나면서 국민의힘을 자기네 사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밑에 만나면서 자꾸 편을 이제 자기네 쪽으로 편을 넘겨오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나 이런 최고위원 이런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네 사람으로 장악을 심어놓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그 공당을 사당화하겠다. 그러면은 정당에서는 국회의원을 배출을 하는데 국회에 100석 이상이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여기를 장악하는 거는 국회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잘못 선택하셔가지고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많아지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한 2년만 지나면 대통령이 사법부의 절반, 그리고 국회의 절반, 행정부는 100% 장악합니다. 그러면은 삼권 분립과 권력 균형과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게 바로 유신 독재가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무조건 대통령이 말하는 데 통과시켜주고, 사법부에서는 법무장관이 뭐 딱딱 치면은 다 유죄 판결 내려주고, 검사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보루가 사법부인데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진짜 여러분 지금 민주화 운동이에요. 정신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청년 정치인들한테 댓글도 엄청 달고 있는데 되게 멍청한가 봐. 그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유신 독재로 가고 있어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가고 있어요. 단순하게 뭐 정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적인 저항권을 발동해야 될 때입니다. 국가 권력이 돌아섰잖아요. 자, 그런 와중에 민주당의 길을 만들어서 지들 공천이나 이런 거, 지들 이익을 위해서 당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고 당대표를 흔들겠다. 이거는 진짜 반역자입니다. 반민족 반역자예요. 이놈들은 뭐 정상적인 절차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이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끝내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제2의 민주화 운동입니다.